오늘 회의는 그런 마스크를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인신강금 1243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중국 우한폐렴의 전염의 근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 파쇼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확진자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날부터 8월 18일까지, 왜 8월 18일까지냐? 8.15 집회 이후에 3일간, 그 이후에는 8.15 집회 이후에 보통 발병이 평균 5.2일, 또 3일 이후부터 3일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후에 3일, 18일까지의 확진자, 중국 폐렴 확진자를 보면은 8월 10일 날 34명, 8월 11일 날 54명, 8월 12일 날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13일 날 대로 뜁니다. 103명. 8월 14일 날 166명. 8월 15일 날 279명. 분명히 이 3일간은 8.15 집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팬데믹은 제2차 유행은 13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후 16일 날 197명, 17일 날 246명, 18일 날 297명. 8월 10일부터 18일 사이가 1432명이 발병을 했는데, 확진자가 됐는데, 8월 13일부터 제2차 유행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7월 말에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문화, 관광, 기타 지역에 소비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대량적인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중심으로.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20일 전에 제2차 팬데믹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13일,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팬데믹이 온다는 경고를 내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행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8월 17일을 연휴 공휴일로 잡고, 국민들은 이제 중국 폐렴 코로나19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50만이 쿠폰을 가지고 영화관을 가고, 수십만이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60만, 200만의 피서민서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제2차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광화문 외국 국민들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술책이에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소비 쿠폰 발행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팬데믹, 2차 팬데믹을 경고했던 정은경 관리본부장이 뒤로 물러서게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8.15 집회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종교가 정치와 결부돼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 쪽에서 애국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국 활동 또한 대단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걸어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는 정광훈 목사 측하고 한 번도 공동 집회라든지 혹은 연대라든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당의 강령과 정당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 다르다. 이런 입장은 저의 소신입니다. 단지 하나, 광화문에 모였던 수만 명의 문재인 퇴진, 못 살겠다, 문재인 갈아보자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절규를 내뱉는 광화문 애국 국민들을 중국 폐렴 전염병 전파자로 몰고 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몰염치 책임 떠넘기기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은 8.15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통당, 미래통합당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왜?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녀 상황을 당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던 김무성은 왜 입 쳐닫고 앉아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김무성부터 조치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자기 발에 묻은 뭐는 무시하고 남의 발에 묻은 결을 욕하는 그러한 오만 불순함에 애국 국민들의 배신감에 애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에 시가 떨립니다. 김건식이라는 자는 여러분들 탄핵 전국에서 김건식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만드는데 굉장한 일조를 한 사람이 김건식입니다. 언제 그가 보수 역할을 했고 언제 그가 보수였습니까? 이당 저당 떠돌아다니다가 당선권이 유력한 지역 공천받아서 떨어지니까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태극기 집회에 애국 국민들의 열정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놀리는 김건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통당한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김종인 체제 들어오면서 보수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잖아요. 보수를 버리고 좌파로 가는 것은 그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통당 지도부 혹은 미통당 작자들 입에서 우리 공화당 얘기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 용서치 않습니다. 다시는 보수 얘기하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세요. 우리 공화당이 언제 미래통합당 보고 보수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보수 정당의 적자답게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국민이 중국 폐렴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중국 폐렴,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아닌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나라의 대표를 대한민국에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친중, 친북, 문재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치를 아무리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양재절을 부르고 시진핑이 방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친중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경고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선제 조건으로 시진핑이 방한한다면은 선제 조건을 그래. 첫째, 6.25 남침에 대한 개입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분단의 책임이 중국 공산당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과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은 한 사드 배치는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었다. 지금 흑령광성에는 동풍이라는 사드보다도 10배 더 강한 그러한 장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 보고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13조 5천억 피해를 봤습니다. 이 피해 보상과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유엔 제재를 위반해가면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유엔 제재 위반 지원을 당장 중단하는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탈북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송환의 전면 금지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국에서 서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본부,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본부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트럼프하고 회의 때 대한민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막말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과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탄핵 정국 때 중국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 정부가 탄핵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패권주의의 상징인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정치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자학원 폐지를 공언받아야 됩니다. 열 번째, 제주도를 비롯한 독도 상공의 무단 침입에 대한 침범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10가지 사항들이 전제 조건으로 갖추지 않는 시진핑 방안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북 친중 정권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을 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좌파 정권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시진핑 방안을 취소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몇 가지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두 가지 지난주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NGO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SF에서 우종창 기자의 석방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분명한 국경 없는 기자회의 입장이 전해진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취재원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자의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취재원 거부를 한다고 조국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8개월 징역을 달고 있는 우종창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또 이번에 항소 이유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항소 이유서가 나오면은 우리 공화당 동지뿐만이 아니라 애국 우파 국민들이 항소 이유서를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남 비판 잘하면서 나무 비판 안 듣는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권이 누굽니까? 문재인 파쇼 정권입니다. 나무 비판 안 듣는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관료, 조국과 같은 문바들, 그들은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을 고소고발하기 바쁩니다. 양심에 반하는 억압적 폭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벌써 관료들의 고소고발건이 20%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당의 실무적인 얘기는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중국 패전 떠넘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나눴는데, 첫째는 K방역은 없습니다. 그들이 K방역을 만들어서 총선에 이용해서 국민들이 K방역의 현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중국 폐렴이 발발하자 하루에 30만 명이 들어오는 중국 입국자들을 막으라고 절규했습니다. 대만뿐만이 아니고 주요 국가의 예를 들어가면서 홍콩, 대만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홍콩과 대만,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시진핑 체제하고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중국 입국자들을 항공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첫째 방역의 실패는 중국 입국자를 하루에 30만 명에서 막지 않고 풀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 팬데믹이 있을 거라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벌써 한 달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경제적인 이유를 걸어서 문체부를 비롯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관료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이 무차별적 소비 쿠폰을 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비 쿠폰을 가지고 영화관에 다녀온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소비 쿠폰을 가지고 여행을 한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제2팬데믹이 없다고 자신있게 중국 폐렴이 사라질 거라고 공언하던 자들이 돌연 14일 밤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 폐렴 2차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3일 103명이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14일, 15일 날
16일, 17일, 18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제2차 팬데믹이 나올 거라고, 대유행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핑계, 책임 넘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를 집은 겁니다. 광화문 집회 엄벌하겠다고 경찰에서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들어가는 입구 경찰 막지 않았어요. 그냥 광화문으로 모이도록 경찰이 방조한 겁니다. 광화문 외국 국민들한테 이 탓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2 중국 폐렴 유행은 13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는 참석자들을 중국 폐렴의 전염자로 모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떠넘기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날짜별 발병 확진자 숫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특히 13, 14, 15, 16, 17일은 광화문 집회와 상관없는 확진자들입니다.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사전 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4월 7일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음 주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강화위원회, 특히 당협 구성에 대한 위원회안이 8월 말, 10월 말, 12월 말 이렇게 조직국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8월 30일, 8월 말까지 1차 조직위원장 구성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협 구성안은 세 가지 방안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중앙당 공모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 절차가 있고요. 추천하는 분. 중앙당 공모에 응원하는 분. 세 번째가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분. 이 세 번의 방법으로 당협위원장 구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사전회의에서 우리가 보궐선거 전까지 최소한도로 12월 말까지는 당협 200개 당협 구성을 완료하고 보궐선거 전까지는 통책임자 시군 단위로 따지면은 기초단체 단위로 따지면은 엄면 책임자까지 구성은 완료를 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2,5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기본적인 2,500에서 3,000명의 조직 간부화를 보궐선거 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책임자, 군 단위의 리책임자까지를 하면은 3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현재 우리 책임당원이 4만 2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책임당원 활성화를 배로 늘리고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탄탄한 실질적인 조직, 그냥 형식적인 조직 할 필요 없습니다. 당 선거에서 움직이지 않는 조직, 서명활동이나 당의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직 운영이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강화위원회와 보궐선거 4월 7일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위원들 발표는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기 윤리위원회 후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오늘 최고위원회에 선 최고위원회 있습니다만 당헌 개정안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합당하면서 기존적인 우리의 입장들이 바뀐 것이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당 지도부나 당 사무처가 개입하지 못하고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때부터 이 윤리위원회의 또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헌 개정안입니다. 당헌 제38조 3항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것을 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사항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윤리조사관을 임명한다는, 윤리조사관은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건을 윤리조사관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건으로 고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및 제1절,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는 항을 넣겠습니다. 당 대표나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임명제를 없애고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뽑는 걸로 바꿨습니다.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윤리조사관은 이 또한 위원회의 협의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을 바꾸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걸로 하고, 당헌 개정안 이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으로 고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기 윤리위원회가 당의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정말 많은 엄해와 정말 많은 당의 파괴 행동에 대해서 1기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당을 지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윤리위원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100% 담보해야 합니다. 새로 임명되는 제2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후보 명단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당 중소기업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일호 전 경남도당 위원장, 정윤리위원회 위원장, 배호성 법무부인 주원 법무부인 주한 변호사, 서성근 전 사무총장 변호사, 서정욱 법무부인 민주 변호사, 윤여덕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총괄본부장, 진순정 여성목으로 청년 최고위원, 한건영 청년 최고위원, 한상수 인제대 법대 교수 최고위원, 변혜룡 법률행정부국장, 이렇게 10명으로 제2기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명 안건에 대해서 사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없으시면은 제2기 윤리위원회 임명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없으십니까? 제2기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제2기 윤리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윤리회 자체에서 호선을 통해서 뽑고 당대표에게 추천 안건을 빠른 시간 내에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의 정통성과 당의 청렴성, 당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가 강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공정과 독립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당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2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10명의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직강화위원회 그리고 4월 7일 2022년 4월 7일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그리고 당 인사에 대한 당 사무처 인사에 대한 사무처 인사 시스템 안을 빠른 시간 내에 기초안을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 담당 책임자 빨리 영입을 하고요. 또 사무총장께서 SNS 부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면대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활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 분들이 각종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우리 당의 입장을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활성 방안도 해주시고 또 플랫폼 형성 문제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상방향 소통, 그 다음에 다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빨리 정착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화당 TV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을 아끼는 분들의 관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TV에 출연하시는 출연자 분들은 각자가 좀 더 논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공화당 TV에 지금 내용들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상수 최고위원은 좌파 독재 악법 해부 분석을 하고 지금 어느 정당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태우 최고께서는 외교 안보 전략, 당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민호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공화당의 전략부고 지난주에 전략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더 문서화해서 당의 협의를 거쳐서 전략 부분에 좀 더 이번 목요일 전략회의에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인지연 최고위원께서 공보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각종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고 한건영 진순정 최고위원은 청년 토크쇼 토크 마당을 합니다. 아무튼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당원들하고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당원들하고 다가가면 당원들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 사무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전략기획본부나 정책위 조직국 각 7국이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당원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국민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 방송에 많은 분들이 좀 출연을 하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음해를 하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할 때는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호랑호랑한 정당이 아닙니다. 김건식 같은 자들이, 하태경 같은 자들이 입에 올릴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댓글 싸움도 해야 돼요. 댓글 싸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댓글 싸움 들어오면 우파 좌파들한테 미통당 떨거지들한테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당에서 SNS 교육, SNS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각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내일이나 모레
중에 열 생각이 오늘은 사실은 연설개의할 상황이 못 돼서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시도당 위원장 연설개의를 통해서 각 시도당 SNS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500명 이상이 SNS 전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마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열정은 있는데 당의 방향 교육이나 당의 방향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로 방법을 다 찾아서 준비를 해주고 시도당 위원장 연설 계획도 한번 나를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목요일날 전략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전략회의도 유튜브 방송을 어느 선까지는 중요한 우리가 보안을 지켜야 할 전략회의까지는 안 됐지만은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켜주신 유튜브 분들한테 지금 사실은 유튜브 분들은 언론이고 방송이고 기자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가서 취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을 하고 또 일부 저랑 같이 종로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가서 취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기자로서 유튜브 방송을 할 도리다. 단지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우한폐렴, 중미 우한폐렴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가지 않으신 분들은 목요일부터 이 회의에 유튜브 분들 참여하셔도 됩니다. 혹여 취재를 위해서 광화문 가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취재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서명대가 거의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수도권은 서명대 운영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나면은 9월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명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태수 최고위원께서 정말 몸만 가지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주셨고 또 피해를 입은 그 농장의 젊은 농장 주인께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우선 수해 복구에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분들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인원을 최소한 20명 정도로 해서 수해 복구 지역에 순수한 봉사활동, 복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풍 비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께서 대비를 간단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농촌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서명대 활동과 동시에 농촌 봉사활동을 각 시군 시도당 단위별로 봉사활동조를 만들어서 약 10인 이하로서 봉사활동조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조용하게 국민의 바다로 다가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되게 우리 공화당의 실체가 뭔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